저는 이금자, 올해 69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혼자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죠.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큰딸 이수지는 의사, 작은 아들 이민주는 대기업 임원.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창피해합니다. 오늘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시댁가야해서 못 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엄마, 친구들 만날 때 제 엄마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엄마가 시장 아줌마잖아요. 가슴이 찔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더합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요. 친구들 부모는 다 교수, 사업가인데 우리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슬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려고 평생 고생했나. 일주일 전 병원에 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개월.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준비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나한테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만 당하고 죽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사진. 29세의 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이금자, 아니, 그때는 김미선이었지. 40년 전,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 사기꾼,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20명의 남자를 속였습니다. 돈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39세에 마지막 사기를 치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철수. 가난하지만 착한 남자. 사기를 치려다가 진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사기꾼, 인생을 청산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40년간 사기꾼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40년 전엔 천재 사기꾼이었다는 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생애 마지막 작품. 자식들을 속이는 정교한 사기. 하지만 이번엔 돈을 위해서가 아니야.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사기꾼의 본능. 노트에 적었습니다. 목표, 자식들이 엄마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기. 방법 사기극. 기간 6개월. 결말 진실, 고백 후 죽음. 웃으며 펜을 놓았습니다. 재미있겠는데? 일주일 후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바쁜데. 엄마가 재혼하려고.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혼. 엄마가? 응. 좋은 분 만났어. 누구요? 사업하시는 분이야. 나이는 70세. 사업가요? 무슨 사업? 부동산 일에.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요? 응. 다음 주에 소개해 줄게. 알겠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태도가 바뀌네.
민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재혼한다. 네? 갑자기? 좋은 분 만났어.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건물 5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 와, 대박인데요? 역시 돈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게. 네, 꼭 만나고 싶어요. 전화를 끊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너희들은 엄마가 아니라 돈이 중요하구나. 일주일 후 가짜 약혼자를 준비했습니다. 40년 전 사기꾼 시절 알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박철호, 72세, 전직 배우. 지금은 은퇴했지만 40년 전엔 제 사기극에 자주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금자야, 오랜만이네. 철호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 근데 갑자기 왜?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무슨 부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철호가 웃었습니다. 하하, 재미있겠는데. 좋아, 해주지.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끝나고 진짜 이야기 들려줘.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다음 주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수진과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평소와 다른 밝은 목소리. 왔니? 근데 그분은요? 곧 오실 거야. 5분 후 박철호가 들어왔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완벽한 부자 행세였습니다. 어머, 저 분이세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박철호 씨야. 박철호가 악수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철호입니다. 아, 네. 이수진입니다. 이민준입니다. 자식들이 극진히 대했습니다. 평소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식사하며 박철호가 능숙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강남에 빌딩이 5개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제주도에 펜션도 운영하고 있죠. 정말요? 수진과 민준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박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 씨를 만나고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저도요. 연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엄마의 행복이 아니라 돈만 보는구나.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식사 후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엄마, 주말에 뭐 해요? 같이 영화 볼까요? 평생 저를 피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뻔했습니다. 박철호의 재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이랑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진 않았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빨리 안정을 찾으셔야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재산 상속받게 해야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한테 잘해드려야 해요. 당연히 잘해주지. 그리고 혹시 결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네. 박 사장님, 재산이요. 글쎄, 박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엄마가 물어보세요. 우리도 가족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민준의 노골적인 태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2주 후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박 사장님이랑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수진과 민준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박 사장님이 재산 일부를 너희들한테 주겠대. 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박 사장님이 너희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신대. 강남 빌딩 하나씩 증여하겠다고 하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와, 대박. 엄마, 정말요? 진짜예요? 그래. 수진과 민준이 서로 껴안으며 좋아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사랑, 아니, 탐욕이 가득한 눈빛.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엄마예요. 평생 무시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을.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호와 만났습니다. 금자야, 이거 괜찮은 거야? 뭐가요? 내 자식들 너무 노골적이잖아. 마음 안 아파? 아파요. 많이. 그럼 왜 이래? 깨닫게 하려고요. 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엄마의 가치가 무엇인지요. 박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6개월 후면 어차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야, 아직 말 안 했지? 자식들한테. 네, 말 못하겠어요. 왜? 말하면 또 동정할 것 같아서요. 돈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에 잘해주는 거. 그건 싫어요. 진짜 깨달음을 주고 싶어요. 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한 달 후. 자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 하객은 50명 정도. 대부분 박철호가 섭외한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빌딩 증여는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다음 주에 하신대. 정말요? 와, 기대돼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자식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엄마가 아니라 돈만 보는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박철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금자야, 계속할 거야? 네. 3단계로 넘어가야죠. 3단계?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위기. 네. 빌딩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는 거죠. 그럼 내 자식들이 실망하겠죠. 분노하겠죠.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올 거예요. 박철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돼?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일주일 후 3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철호도 함께였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박철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빌딩 증여가 어렵게 됐어. 네. 왜요? 사기를 당했어.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거든. 뭐라고요? 수진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빚을 갚으려면. 그럼 증여는요? 미안해. 못 해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미안해. 박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결혼 전에 확인도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화를 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박 사장님,
책임지셔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철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빨리.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너희들은 돈이 없으면 돌아서는구나.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의 냉정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빨리.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40년간 사기꾼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입니다. 자식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당장 이혼하세요. 박 사장님이랑 헤어지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 빨리 하세요. 더 피해 보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계획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박철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4단계로 넘어가요. 4단계? 제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이제 진실을 조금씩 알려야죠. 일주일 후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이혼했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병에 걸렸어. 병. 췌장암 말기야. 6개월 정도 남았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왜 이제 말해요? 미안해. 말하기 힘들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준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자식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며칠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일주일간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갈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자식들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을. 엄마가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 쓰셨어요? 유언장? 네. 엄마 재산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아직 안 썼어. 쓰세요. 빨리. 그리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해 볼게. 엄마, 우리가 자식인데 당연히 우리한테 주셔야죠.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박 사장님한테는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노골적인 태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박철호와 만났습니다. 금자야, 내 자식들 정말 심각하다. 알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걸. 박철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충격받을 텐데. 그래야죠. 충격을 받아야 깨닫죠. 금자야, 오빠, 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진짜 교훈을 주고 싶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엄마의 가치가 무엇인지. 박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도와줄게. 2주 후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철호도 함께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어난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뭐라고요? 수진과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 재혼도, 빌딩 증여도, 사기 사건도 다 엄마가 꾸민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었어.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시험. 우릴. 그래. 왜요?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럼 박 사장님은요? 40년 전 친구야. 연기를 도와준 거지. 박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진과 민준이 분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릴 이렇게 속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우리 망신당한 거 어떡하고요? 자식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희들은 왜 갑자기 엄마한테 잘했니? 그건 돈 때문이잖아. 박 사장님 재산 때문이지. 그리고 엄마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유산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은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수진과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대학 보냈고 너희들이 성공하는 걸 보며 행복해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엄마를 창피해했지.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지 말라고 했고 명절에도 피했잖아. 그게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어서 가치 없는 사람이니? 엄마는 시장 아줌마라서 부끄러운 사람이니? 엄마도 사람이야. 너희 엄마야. 수진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요. 자식들이 제게 다가와 껴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 과거를 밝히는 것. 며칠 후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또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이번엔 자식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어. 과거요? 40년 전 엄마는 사기꾼이었어. 네. 수진과 민준이 놀랐습니다. 결혼 사기꾼. 김미선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활동했지. 20명의 남자를 속이고 돈을 뜯어냈어. 정말이에요?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야.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들. 화려한 드레스, 고급 레스토랑,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 이게 엄마예요? 그래. 29세 때 모습이야. 수진과 민준이 사진을 넘기며 놀라워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달랐지. 돈을 위해 뭐든 했어. 그럼 어떻게 그만뒀어요? 너희 아빠를 만났어. 아빠를? 응. 마지막 사기 대상이 너희 아빠였어. 하지만 사기를 치려다가 진짜로 사랑에 빠졌지. 아빠는 가난했지만 착했어. 진심으로 날 사랑했고. 그래서 엄마도 변했어. 사기꾼을 그만두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로 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40년간 그 비밀을 숨기고 살았어.
너희들한테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었어.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과거에 잘못도 많이 했다는 것. 하지만 너희들을 낳고 키우면서 진짜 사람이 됐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행복했어. 민준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는 엄마를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새해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진짜 화해였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서 쉴래. 그럼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청소를 도왔습니다. 엄마, 집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청소할게요.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진심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이 깨달았구나.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실래요? 고맙다. 수진이 물을 먹여줬습니다. 민주는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엄마, 편하세요? 응, 고마워. 자식들의 헌신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구나. 어느 날, 박철호가 찾아왔습니다. 금자야,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자식들이 많이 변했더라. 그래요. 다행이에요. 내가 원하던 거 이뤘네. 네. 이제 여한이 없어요. 박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오빠, 덕분이에요. 끝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40년 친구인데, 오빠, 제가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진실 다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 꼭 전할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제 갈 것 같아. 엄마, 수진과 민준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저는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네, 엄마, 너희들 낳고 키우는 게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엄마,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변하는 걸 봐서 정말 기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비록 사기꾼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엄마가 됐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쳤어. 이제 여한이 없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이웃들, 그리고 자식들의 친구들. 모두가 이 금자를 애도했습니다. 금자 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며 살았죠. 자식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수진과 민주는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박철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민준 씨. 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수진이 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민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야.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마지막에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그 거짓말로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비록 너희들이 엄마를 무시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이해했어. 너희들도 세상에 치이며 사는 거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너희들이 변하는 걸 봐서 정말 기뻤어. 진짜 효도가 뭔지 깨달은 너희들.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 이제 엄마는 편히 쉴 거야. 너희 아빠 곁에서.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사랑한다. 얘들아. 엄마가. 수진과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가 더 잘할 걸.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변하는 걸 보셨으니까. 그게 어머니한테는 최고였어요. 수진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게 해주셔서.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과 민준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진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민준은 회사에서 사회공헌 팀장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고 싶어. 두 사람은 매년 어머니 기일에 모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고 어머니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추억을 나눴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서 이 금자가 웃으며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한 부모의 아름다운 역전. 거짓을 통해 전한 진짜 사랑. 마지막까지 자식을 사랑한 엄마.